저는 최근 들어서 하루하루 즐기면서 산다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5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입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어요. 남편이 별로 아이를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고 저도 예전부터 크게 아이에 대한 생각은 없이 살았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는 언니들이 아이 키우며 힘들게 사는 걸 보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딩크족으로 살기로 합의를 했고 지금까지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혼 초에는 우리 둘이서 해외여행도 1년에 2번씩 다니고 쉬는 날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이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누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없기 때문일까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신혼 초처럼 저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아이라도 있다면 지지고 볶으면서 평소와는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런 거 없이 항상 단조로운 일상에 지친 건지 남편은 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에는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들어오던 사람이 회식이며 약속이 부쩍 늘었어요. 집에도 점점 늦게 들어오고 밖으로도는 남편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가끔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제가 한껏 분위기를 잡고 남편에게 다가갔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의 피곤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도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생긴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제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봤어요. 연애 시절부터 비밀번호 같은 건 귀찮다면서 한 번도 그런 거 해놓은 적이 없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가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남편이 핸드폰을 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은근슬쩍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생해서 결국엔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날 새벽에 남편이 깊게 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몰래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여러 확인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한 흔적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르면서 카톡을 한 걸 확인했는데 그 여자 사진을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는 어린 여자였습니다.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사람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는데 저를 그동안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대화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당신 같은 딸을 갖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자기는 아이가 싫다면서 딩크족으로 평생 살자더니 다른 여자한테 딸을 낳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결혼 생활 동안 뭐가 부족했을까요? 저를 사랑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나와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기 싫었던 걸까요? 너무나도 큰 충격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거실 소파에서 울다 지쳐 잠들었어요. 아침에 남편이 일어나서 왜 침대 놔두고 소파에서 자냐고 저를 깨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욕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도 너무 괴롭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핑계를 대고 저는 안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그날은 출근도 못할 것 같아서 병가를 내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가 자꾸 생각만 많아지고 속이 답답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시간 되면 자기 집으로 놀러 오라고요. 그 친구에게 신세 한탄이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오후에 우리 집으로 놀러왔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화를 같이 내줬어요. 저 대신에 더 크게 화를 내주는 친구 덕분에 답답한 속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 친구랑 남편 욕을 하다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며 자기랑 주말에 어디 좋은데 놀러가자 하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산 좋고 물 좋고 남자도 좋은 곳이라고 하길래 지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하룻밤 시원하게 놀고 오자고 생각해라고 하더군요. 친구는 외로운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캠핑을 하고 그곳에서 친해져서 술도 같이 마시는 그런 곳이 있다는데 저는 처음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친구의 그런 제안을 바로 거절했겠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저는 친구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주말에 친구랑 놀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잘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놀러 간 사이에 그 여자를 만날 생각인 건지 기분이 엄청 좋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저도 다른 남자와 재미있게 놀다 올 생각으로 참았지요. 친구가 주말 아침에 저를 데리러 왔고 친구 차를 타고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친구의 차에는 캠핑용품이나 음식 등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건 다른 사람들이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우린 몸만 가서 재미있게 놀면 된다고 말이죠. 캠핑장에 도착했더니 이미 텐트가 몇 개 쳐져 있었고 먼저 도착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조금은 낯선 분위기에 어색했지만 다들 저를 편하게 대해주었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 늦게 오는 사람들까지 다 도착했고 사람들이 다 모이니 남자 5명에 여자도 5명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모여서 이야기만 해도 즐거웠어요. 다른 사람은 거의 없는 조용한 캠핑장에서 대낮부터 바비큐를 굽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시면서 게임도 하다 보니 평소 주량보다 훨씬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제가 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중에 마음에 들었던 한 남자가 저 대신에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흑기사를 해준 남자에게 소원을 말하고 했고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 소원을 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주위가 어두워졌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낯선 남자들과 만나서 웃고 떠들어 본 게 얼마만인지 다들 이 재미로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커플은 따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비를 뽑아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까 제게 흑기사를 해준 그 남자가 제 손을 잡고 비어있는 텐트로 들어갔어요. 아까 흑기사 소원 지금 이야기할게요. 다음 모임에도 또 나와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은 저를 안았어요. 저는 그때서야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 술을 마시면서 짝을 정하고 각자 텐트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었죠. 저는 완전 제 스타일인 그 남자와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각자 커플들이 다른 텐트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조금 더 묘한 기분이었고 일탈을 하는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또 입을 맞았고 다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 모임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해줬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파트너를 정해서 즐기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유부남도 있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이 순간에만 집중하고 즐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사람과 파트너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다른 파트너와 시간을 보내도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이 캠핑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매번 친구와 함께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남편은 요즘 제가 자꾸 밖으로 나도는 게 신경이 쓰이는지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서 제게 신경 쓰고 잘하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잘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관심 있는 척을 하다니. 남편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저는 오직 캠핑 모임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한 달에 2번씩 이런 모임을 하고 나면 일상생활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제 인생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 할까봐요.